재건축만 되면 대박이야.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혹시 이 말을 직접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25년 된 낡은 아파트에 전 재산을 걸었지만 재건축만 되면 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건축이 정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재건축이야말로 여러분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가장 큰 함정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릴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건축을 기다리는 순간 여러분의 아파트는 미래의 슬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참여했던 실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줄 알았는데 2억 5천만 원을 더 내래요. 이게 대박인가요? 쪽박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당 500만 원이던 공사비가 어떻게 1,000만 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70대 할머니와 30대 청년은 같은 재건축 조합에서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게 되었을까요?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15년 뒤 대한민국 아파트 10채 중 7채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되지 못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사례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전화 받는 신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손가락을 펴서 귀와 입에 대는 모습? 아니면 손바닥 전체를 귀에 가져다 대는 모습인가요? 스마트폰 세대라면 후자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폴트의 힘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기본값 말이죠. 주거에도 디폴트가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에게 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단독주택? 빌라? 아닙니다. 바로 아파트입니다. 50년 전 1970년대만 해도 아파트 거주 비율은 고작 1.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무려 65%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5명이 아파트에 삽니다. 이 숫자가 그냥 통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정체성입니다. 2030 세대는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랐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첫사랑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에게 아파트는 콘크리트 감옥이 아닙니다. 추억의 장소이자 집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고 내 집 마련을 꿈꿀 때 당연히 아파트를 찾습니다. 신혼집도 아파트, 아이 키울 집도 아파트, 노후에 살 집도 아파트. 이것이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아파트를 원하는데 좋은 아파트는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30대 연봉으로는 평생 벌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타협합니다. 신축을 포기하고 구축을 선택합니다. 강남을 포기하고 2기 신도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만 되면 바로 여기서 재건축 판타지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판타지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씨, 35세. 그는 결혼 2년 차에 전 재산 1억 원과 대출 4억 원을 합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디냐고요? 서울 변두리의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낡은 아파트를 사? 김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건축 대상이거든. 5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 받는 거야. 김 씨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30대들이 똑같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40% 이상이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왜일까요?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구축을 사서 재건축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영끌로 집을 샀다는 점입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본 20%, 대출 80%,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이자로 나갑니다.
저축? 그런 건 나중에 재건축 되고 나서 하면 됩니다. 여행, 아이, 노후 준비 모두 재건축 이후로 미뤄둡니다. 이들의 인생은 사실상 재건축이라는 한 장의 복권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만약 재건축이 성공한다면 새 아파트를 받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재건축이 실패한다면 혹은 재건축이 되더라도 엄청난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들은 그 위험성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지가 좋아. 재건축 안 될 리가 없어. 조합원들끼리 의견만 모으면 금방 진행될 거야. 이런 낙관론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실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현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총회장 500명이 모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70대 박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우리 같은 실거주자 생각 좀 해주세요. 반대편에서 30대 최 씨가 맞받아칩니다. 할머니는 500만 원에 사셨잖아요. 저는 40억 주고 샀어요. 왜 똑같이 분담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 조합의 실상입니다. 500만 원에 산 사람과 40억 원에 산 사람이 한 조합원입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박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새 아파트를 공짜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다릅니다. 그는 40억이라는 빚을 지고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재건축 후 시세가 60억이 되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수를 늘리는 방향을 원합니다. 33평을 59평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분담금 5억? 괜찮습니다. 대출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박할머니가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거주자 대 투자자, 젊은 층 대 노년층, 대출 가능자 대 현금 보유자. 매 안건마다 조합은 쪼개집니다. 그리고 정치판처럼 가짜뉴스가 돌기 시작합니다. 조합장이 건설사로부터 뒷돈 받았대. 저 사람들 비대위 만들어서 사업 막으려고 한대. SNS 단톡방은 전쟁터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장 이름을 위조한 문건이 돌았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절반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조합은 3년간 표류했습니다. 이게 재건축입니다. 이웃이 원수가 되고 가족보다 돈이 우선되는 곳. 과연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재건축에는 또 다른 지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1층에 편의점, 카페, 부동산이 있죠? 그 건물주들도 조합원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아파트 주민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은 주거 평수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가 주인은 상가 면적과 토지 지분을 원합니다. 용적률을 예로 들어볼까요? 재건축 후 용적률이 300%라고 가정합니다. 이 300%를 어떻게 나눌까요? 아파트 주민은 말합니다. 상가는 1층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가야 해. 상가 주인은 반박합니다. 땅 지분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용적률 지분을 동등하게 받아야 합니다. 더 복잡한 건 권리가액 산정입니다. 아파트 33평의 가치는 감정평가로 나옵니다. 5억, 10억, 명확합니다. 하지만 상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건물 가치만 볼까요? 아니면 영업권도 포함할까요? 만약 그 상가가 20년간 장사를 잘했다면 그 영업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5억, 10억?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모 재건축 단지. 아파트 조합원 500명과 상가 주인 30명이 대립했습니다. 상가 주인들은 요구했습니다. 재건축 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면적의 상가를 주세요. 아파트 조합원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수가 줄어들잖아요. 결과는 소송입니다. 7년째 법정 싸움 중입니다. 재건축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가가 재건축의 암초인 이유입니다. 상가 하나 때문에 전체 사업이 10년씩 지연됩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아파트는 더욱 낡아갑니다. 공사비는 더 올라갑니다. 조합원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변합니다. 상가 문제, 이것은 재건축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2015년 재건축 조합원들은 환호했습니다. 공사비 견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평당 500만 원, 33평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내 권리가액이 5억이니까 1억 6,500만 원만 내면 새 아파트를 받는구나. 게다가 새 아파트 시세가 8억이니까 결국 1억 5천만 원 이익이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공사비 재산정이 나왔습니다. 평당 1,000만 원, 33평 기준으로 3억 3천만 원,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조합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5억짜리 집에서 3억을 더 내라고요? 그럼 총 8억인데 새 아파트 시세도 8억이잖아요. 이익이 0원이라고요? 황금알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철근 가격이 40% 올랐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30%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50%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설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건비 폭등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015년에 일당 10만 원이던 철근공이 지금은 20만 원을 받습니다. 공사비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차입니다. 재건축은 보통 10년이 걸립니다.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10년. 그 10년 동안 공사비는 계속 오릅니다. 2015년에 평당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2025년에 평당 1,20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조합원들은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헌집 주고 새집 사는 겁니다. 결국 많은 조합원들이 중도 포기합니다. 분담금 3억? 나는 못 내겠어. 집 팔고 나가겠어. 하지만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를 누가 살까요? 시세는 폭락합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고 떠납니다. 남은 조합원들은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분담금은 더 늘어납니다. 이것이 재건축의 악순환입니다. 과연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2040년)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입니다. AI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전체 아파트의 69%, 즉 10채 중 7채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됩니다. 30년이 넘으면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건설사가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모두 쉬지 않고 재건축만 한다 해도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재와 인력이 부족합니다. 69%의 아파트를 동시에 재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철근과 시멘트와 노동자가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돈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되지 못한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AI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선택받은 아파트와 버림받은 아파트로 양극화됩니다. 강남, 여의도, 판교처럼 입지 좋은 곳은 재건축이 됩니다. 하지만 변두리, 구도심, 교통이 불편한 곳은 재건축 대상이지만 재건축이 안 됩니다. 이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요. 사업성이 없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비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습니다. 관리비는 오르고 편의시설은 줄어듭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외벽은 금이 가고 누수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슬럼화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30%, 수백만 가구가 이런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그 30%에 포함될 확률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는 아파트도 15년 뒤에는 슬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며 영끌로 산 그 아파트가 미래의 흉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AI가 그린 이 미래, 과연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본 도쿄 외곽 타마 뉴타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에는 최첨단 신도시였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몰려들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현재 타마 뉴타운의 평균 연령은 65세입니다. 젊은이는 떠났고 노인만 남았습니다. 단지 내 상가를 보세요. 예전에는 슈퍼마켓, 옷가게, 장난감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 약국, 장례식장입니다. 상권이 완전히 요양원화되었습니다. 놀이터는 텅 비었고 유치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일기 신도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분당, 일산, 평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재건축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구 감소. 새 아파트를 지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용적률의 한계. 일본은 용적률 규제가 엄격합니다. 재건축해도 기존 평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분담금만 내고 같은 평수를 받는다면 누가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적률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30평을 60평으로 늘리는 재건축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처럼 늙어가는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도 안 되고 사람도 떠나고 슬럼으로 변하는 단지들.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일본은 실패를 통해 해답도 찾았습니다.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부수지 말고 고쳐 쓰자는 겁니다. 외벽을 보강하고 내부를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비용은 재건축의 3분의 1입니다. 입주자 이주도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30년 쓰고 부수는 시대에서 100년 쓰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정책은 지난 50년간 한 가지였습니다. 짓고, 팔고, 30년 후 부수고, 다시 짓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새 아파트를 지으면 바로 팔렸고 재건축을 하면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이제 깨졌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새 아파트를 지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합니다. 유럽은 이미 리모델링 우선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한민국만 여전히 재건축 판타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공급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30년 쓰고 부수기에서 100년 쓰기로. 이를 위해서는 장수명 아파트 정책이 필수입니다. 외벽 보강, 배관 교체, 단열 개선, 에너지 효율화. 이런 리모델링에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에는 아파트 장수명화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신규 공급에만 집중합니다. 리모델링 기준도 애매합니다. 세금 혜택도 없습니다. 이러니 아무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재건축만 되면 이라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결국 슬럼화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입니다. 재건축 판타지를 계속 쫓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가. 영끌에서 산 낡은 아파트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인가, 흉물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재건축의 배신을 깨닫고 지금 당장 장수명 아파트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파트 공화국이 지속 가능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단순합니다.
아파트는 무한한 수익을 내는 화수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매일 숨쉬는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수 씨는 이제 창밖의 신기루 같은 유리타워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낡은 배관을 고치고 벽지를 새로 바릅니다. 그것이 15년 뒤 자신의 집을 흉물이 않은 안식처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와 최 씨도 이제 총회장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술까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정기 점검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집니다. 마치 사람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 건물도 돌봄을 받기 시작합니다. 낡은 상가도 변합니다. 부동산 중개소만 가득하던 곳에 아이들의 공부방과 동네 카페가 들어섭니다.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몇 가구를 새로 공급했나가 아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주거를 안전하게 지켰나를 묻는 시대로 말이죠.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기회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아파트를 버리는 카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영끌로 인생을 건 청년들에게, 평생을 아파트에 바친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파트는 죄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오직 돈으로만 보았던 우리의 욕망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욕망을 걷어내고 다시 집을 바라봅시다. 30년 후에도 당신의 아이가 이곳에서 당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파트 공화국, 그 미래는 재건축 판타지가 아닌 돌봄과 관리에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안녕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사, 유지경으로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안녕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 유지경이었습니다.